세계 물포럼에 온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대구 경북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곳이 인기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경주시가 개발한 하수 급속 처리 공법이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면서 물 전문가들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멸종 위기에 있는 산림식물의 종자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지하 종자 보관소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기에 좋았는데요.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 지역 5에서 10mm, 경북 동해안은 5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껴 잔뜩 흐리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21도로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구의 아침과 낮 기온도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황사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물포럼에 온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틈틈이 대구 경북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전통시장같이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투어에 나선 외국인 세계 물포럼 참가자들이 서문시장을 둘러봅니다. 대구가 섬유 패션 도시라는 걸 미리 듣고 온 외국인들은 유난히 옷과 침구류에 관심을 보입니다. 한국 전통차를 맛보며 아름다운 닭이에 흠뻑 매료되는가 하면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원앙 한 쌍을 기념품으로 장만해 가기도 합니다. 서문시장의 명물 호떡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What is it called? 호떡. 호떡? 호떡. 외국인의 입맛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We have something back home that a little bit similar. Also made in oil, and we have sugar, but not sugar with cinnamon like this. So it's very tasty. 경상가면공원과 향촌문화관, 서문시장 등지를 둘러보는 6시간짜리 무료 투어는 3호선 시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선 시승에 오른 외국인들은 이렇게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신천 하수처리장과 문산정수장, 강정고령고 등을 둘러보는 코스와 김광석길과 면세점 등지를 가는 야경 투어도 인기입니다. 경주와 포항, 안동 등 경북 지역을 함께 둘러보는 등 모두 20여 코스가 있는데 물포럼 개최 전 1000여 명이 예약을 했고 지금도 현장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he people is the best point in this country, I think. Gentle and very kind people. I love it. 세계 물포럼이 관광지로서의 대구 경북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닷새째를 맞아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대구 엑스코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스마트 물관리 세션과 서울시의 물 에너지 간 상호 연계에 관한 사례 발표가 이어지고 오후 1시에는 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스페인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물 관련 정책과 물 관리 방안 등이 소개됩니다. 경주 하이코에서는 청년 물의회와 세계 물포럼 퀴즈 대회가 열리고 경주시의 새마을운동과 수자원 관리 세션도 진행됩니다. 지난 12일에 개막한 제7차 세계 물포럼은 내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폐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끝내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물산업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 업체와 수출 상담회를 엽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20여 개사 바이어가 참가하며 지역에서는 환경기술 전문업체인 이지테크, 원심분리기 제조업체인 로얄전공 등 물 관련 유망 중소기업과 생활소비재 용품 생산업체 등 70여 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수처리 설비, 상하수 처리, 멤브레인 필터 등 물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과 1:1 상담 형식의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됩니다. 경주시가 개발한 하수 급속 처리 공법이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 세계 물포럼에서 산업 현장 코스로 선정했는데 각국의 물 전문가와 단체장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슬러지가 가득한 하수가 단계별 처리 시설을 거치고 나니 신기할 정도로 점차 맑아집니다. 여러 단계의 벽으로 이루어진 분리장치를 설치한 뒤 미세 공기방울을 이용해 하수를 회전시켜 급속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5분간의 하수 처리 기술을 통해 물고기가 살 정도로 맑은 물이 방류됩니다. 기존 12시간 이상 걸리던 하수 처리 시간을 15분으로 대폭 줄였고 처리 용량 10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도 기존보다 90% 줄어듭니다. 국내 특허 3건을 받은 데 이어 환경부의 녹색기술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세계 물포럼에서 산업 현장 코스로 선정했는데 세계 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it should be adopted by our countries. I'm also saying that the facility should allow African countries to bring their staff here to learn about the wastewater treatment for use in their countries. 경주시는 물포럼을 계기로 하수 급속 처리 시설 공법을 세계 물산업 시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내에 여러 자치단체와 기업에 이 기술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 기술이 국제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세계 물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시의 하수 재이용 시설과 고령군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에도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의 물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추경 예산안 6,508억 원을 편성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7조 3,412억 원과 대비해서 8.8%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가축 방역 약품비 등 긴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신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233억 원, 만리장성 프로젝트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857억 원, 또 FTA와 연계한 농축산농가 지원에 509억 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달구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내일부터 매주 1회 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업종별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일은 달성 1차 산업단지 운송장비 업종 대표, 이달 22일에는 서대구 산업단지 섬유업종, 29일에는 염색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등 다음 달 21일까지 대구의 각 산업단지를 돌며 업종별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구 테크노파크와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업종별로 연관된 기업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점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이릅니다.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범어동에 사는 30대 주부는 지난달 인터넷과 TV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넉 달 동안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로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신청했는데 기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요금까지 이중으로 내왔습니다. 업체 측이 사과하고 정상 처리를 약속했지만 해지 처리를 또 안 해 인터넷과 TV가 다시 멈추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번 더 겪어야 했습니다. 황당하죠, 한마디로. 본사에서는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점은 해결 못하고 고객은 피해 입었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피해는 205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습니다. 특히 해지 뒤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29.4%, 약정 기간 내 해지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1%로 분쟁의 절반가량이 서비스 해지 때 일어났습니다. 사업자 간 과열 경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었고 TV, 전화, 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고 요금 청구서가 도착하면 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해지 신청 시 해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환급, 배상 등 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68.9%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심 도로변과 공단 주변 등에서 자생하는 야생 범나물에 납과 카드뮴 등이 많이 들어있다면서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3월 포항과 경주 등 경북 8개 시군의 도로변과 공단 지역에 자생하는 미나리와 쓴바귀, 민들레 등 야생 범나물 10종 46건에 대해서 납과 카드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4종 10건이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납은 쑥, 냉이 등에서, 카드뮴은 쑥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산 터널로 파동 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 차량 통행료를 오는 21일부터 1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동 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33인 이상 버스, 5.5톤 이상 화물 차량 등 대형 차량 통행료가 오는 21일부터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고 전체 구간인 상인 범물 구간 통행료도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릅니다.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멸종위기에 있는 산림식물의 종자를 100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지하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종자 전쟁에 대비한 건데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의 산 중턱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터널로 만들어진 시드볼트, 산림식물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종자 보관소입니다. 이 보관소는 종자를 자연 건조시켜 최장 100년까지 저장합니다. 시드볼트의 지하 저장고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영하 21도, 습도 40%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이렇게 500여 점의 야생 식물 종자가 입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100만 점의 산림 식물 종자가 저장됩니다. 종자들의 노화의 방주라 할 수 있는 이 보관소는 리히터 규모 7의 강진과 미사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시드볼트는 개원 전까지 5만 점, 2023년까지 100만 점을 저장 목표로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자 보존 연한을 측정하는 시드뱅크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건축 공사가 한창인데도 이곳에는 벌써 종자 분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6명의 연구원이 종자를 분류 동정하기 위해서 설립 중 이미지 촬영, 수분 함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종자 보관소는 노르웨이 스바르발트의 세계 종자 보관소에 이어서 지구상에 두 번째로 건립된 지하 저장고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는 최근의 난개발과 기후변화가 이어진다면 향후 50년 안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4분의 1이 멸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의 시드볼트는 이 같은 생물 자원의 멸종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제 자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이 시드볼트는 앞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공인을 받은 뒤 세계 각국의 산림 종자를 기탁받아 저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재력가로 행세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47살 박모 여인과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60살 하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에게 자신이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데 이혼 상담을 하겠다며 접근한 뒤 남편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하 씨는 지난 2012년 9월 거래업체 대표인 42살 이모 여인에게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회사 운영자금 6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검사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구 검찰 아카데미를 발족했습니다. 어제는 보험범죄와 금융범죄를 주제로 사무장 병원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보험 사기 등 담당 검사들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의 관계자들이 첫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검사 전문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남산고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거사와 선거제도의 이해, 민주시민의 자세 등을 교육하고 투표와 개표 관리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장래 희망보고 연수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 동아리에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대구시 선관위는 올해 말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2천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따스한 봄 햇살을 느끼기 좋았는데요.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출근길 무렵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5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아침에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옅은 황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2도인데요. 낮에는 무려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낮 기온 모두 20도를 넘겠지만 봉화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출발해 아침에는 서늘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mm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또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오늘 내리던 비가 그치면 일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